안녕하세요. 작가 반지상입니다. 오늘은 제가 들어가다가 또 갑자기 좋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또 떠올라서 생각난 김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차를 세워서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이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예전에 블로그에도 한번 올려놨던 부분인데, 차 세워놓고 하는 거니까 이 블로그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좋은 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 이렇게 또 어느 장소든 공간과 제약에 상관없이 어느 곳이든 제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,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른 것에 대해서 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요새 또 되게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떤 거냐면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매를 시작하면서 왜 또 월세 현금 흐름에 제가 초점을 맞췄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취업을 했죠.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결혼을 또 해야 되잖아요. 뭐 지금 결혼했지만 저는 15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제가 11년도에 입사해서 이거 회사 월급도 안 나오고 이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죠. 어쨌든 뜨문뜨문 월급이 나오긴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, 이제 회사원의 이 장점을 살려서 마이너스 통장을 또 개설해 가지고 이 반지하 그 월세 투자를 시작하게 된 거죠.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게 회사 월급을 모아가지고 내가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또 지금 또 서울의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가지고 아파트 들어가려면 웬만하면 3억도 요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한 4억 5억은 있어야지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라도 한 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. 근데 뭐 제가 결혼하는 그 15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. 그때도 뭐 월급 모아서 월급으로 2억 3억을 모은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, 이게 본인에 맞는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는 게, 저랑은 이 돈을 모으는 거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돈을 차곡차곡 쌓아서 요새 통장 쪼개기, 풍차 돌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,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런 방법들은 이 모은다는 거는 저랑은 그렇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뭔가 돈을 모아놓으면 꼭 쓸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꼭 제가 뭔가를 이만큼 모았으니까 나한테 선물을 줘야지, 뭐 그런 지출에 이제 내가 하는 지출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에서 꼭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던가,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벌금을 교통법규를 위반해서, 예를 들어 신호위반 그런 사사로운 같은 것들도 꼭 돈이 나갈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돈을 모으지 말고 반대로 모아야겠다,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돈을 모아서 서울에 부동산을 산다는 거, 아파트를 산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, 나같이 2, 300만 원 받는 월급쟁이가 4,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서, 그러면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조금 나는 돈 모으는 걸 반대로 한번 모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. 어떤 방법이냐면, 예를 들어서 요새 대출, 부동산 담보대출 받으면 한 4% 이자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, 1억을 대출 받으면 33만 원 정도가 나가요. 4%로 빌렸을 때 4%는 제가 생각할 땐 좀 넉넉히 잡은 거라고 생각해요. 분명히 요새도 4% 이하로 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는데 2억을 대출을 받는다면 고정비용이 1억에 33만 원이니까 2억이면 66만 원 대출이 나가겠죠. 그래서 내 2억을 모으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으니까, 제가 300만 원 아무것도 안 쓰고 300만 원,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건데 300만 원을 1년 모으면 3,600만 원이니까 이거를 2년 모으면 7,200, 3년에 한 1억 정도 모으겠죠. 6년 걸려야지 2억을 모을 수 있어요. 제 생각에 6년에 2억 모아봤자
그리고 이거는 한 푼도 제가 쓰지 않아야지 2억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, 그리고 6년 후에 부동산 값은 더 올랐어요. 제가 생각할 땐. 그래서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거꾸로 모으기로 했죠. 빚을 모아보자. 이자를 모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억을 제가 대출을 예를 들어 받는다면 2억을 대출 받으면 얼마죠? 66만 원 이제 이자가 나가는 거죠. 그래서 66만 원을 저는 모은 거죠. 그래서 뭐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. 집 반지하 부동산 하나당 뭐 예를 들어 20만 원인 수입이 들어온다. 그러면 계략적으로 한 3채, 넉넉히 4채만 한다면 한 3채, 4채 정도만 한다면 2억을 모으는 거랑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. 66만 원의 이자를 모은 거죠. 내 월세 그 부동산으로. 근데 분명히 그건 6년, 진짜 아무것도 안 써요. 6년이지. 실질적으로 뭐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제가 생각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. 근데 그거는 저랑 맞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저는 월세 그 이자를 모으는 걸로 66만 원을 모은다면 집 반지하 부동산 3채, 4채 정도면 제가 2억을 대출 받는 거랑 같은 거죠. 2억을 모으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계속 힘을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2억을 내가 저축해서 모은다는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현실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죠.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저는 그거랑 저랑은 별로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저는 막 저축해서 모으고 막 1,000만 원, 2,000만 원 모았으면 이거 어떻게든 쓰고 싶어 하는 성격일 것 같아서 저는 반대로 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그런 방법도 있었네 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분명히 꼭 돈을 차곡차곡 통장에 모아야지만 모은다는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방법은 절대로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. 제가 생각할 땐 그냥 반지상 너도 했으니까 제가 뭐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노력해서 한 거예요. 분명히 저는 입찰장에 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. 수백 번 폐차를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빠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제 말에서 조금 일반적으로 돈을 모은다라는 거랑 다른 관점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, 자기가 돈을 모으는 속성이 어떤 게 더 편한지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나한테 맞는 방법을 하는 게 저는 최고의 돈 모으는 방법이고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저는 돈을 차곡차곡 통장에 모으는 거는 저랑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그러면 본인한테 맞는 그 돈 모으는 방법에 제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저는 집으로 가야겠네요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 반지상 작가였습니다.